오늘은 챕터 3 인컴 텍스예요. 인컴 텍스의 목표는 뭐냐면 정확한 세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단기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이거 세금용으로 계산한 것과의 이익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객관적인 이익을 측정한 것까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회계는 세무상의 텍스 계산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회계에서 수익이란 말과 텍스에서 입금이란 말하고 달라요. 계정 과목이 다르다고. 다 다른 게 아니고 차이가 난다고. 반면에 또 회계에서 익스펜스와 텍스상의 손금이라는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계상의 장부를 하나 만들고 텍스용 장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돼. 이중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작업이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꾀를 냈어. 어떻게 꾀를 냈냐면 일단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세전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회계상의 수익인데 텍스상의 수익이 아닌 거, 회계상의 수익이 아닌데 텍스상의 수익인 거, 회계상의 비용인데 텍스상의 비용이 아닌 거, 회계상의 비용이 아닌데 텍스상의 비용인 거, 이거 네 가지 종류가 있겠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텍스상의 과세 소득,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과표라는 거를 계산해서 거기다 세율을 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회계에서는 파이낸셜 어카운팅이기 때문에 세전 이익을 자료를 줄 거라고.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 텍서블 인컴, 과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레콘실리에이션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텍서블 인컴이 나오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봐도 뭐가 중요하겠어? 이걸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 더할 걸 빼거나 뺄 걸 더하면 제대로 금액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텍서블 인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의의에 보시면 파이낸셜 리포팅과 텍스 리포팅이 나오는데 파이낸셜 리포팅은 거기 useful information, 정보 제공이야. 근데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채권자만, 돈 빌려준 채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출자한 주주도 있고 또 노동조합도 있고 세무당국도 있고 뭐 등등등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성이야. 누가 와서 만들더라도 동일한 자료를 갖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왜?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갭이라는 게 존재해. 갭이라는 게. 그래서 그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형광펜.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어쿠루얼 베이시스야. 귀가 따갑도록 하는 거예요. 어쿠루얼 베이시스. 우리 에쿼티 메소드 어쿠루얼 베이시스죠? 기억나십니까? 에쿼티 메소드 어쿠루얼 베이시스. 이게 딱딱 튀져 나와야 돼. 하여튼 어쿠루얼 베이시스야. 돈을 받았다고 수익인가? 아니야. 자기가 헐 돈을 다 오고 해야지 수익이 잡히는 거야. 돈을 지급했다고 비용인가? 아니야. 자기가 아직 받지 않았으면 그걸 갖다가 비용을 떨면 안 돼. 그죠? 미리 받으면 우린 언더 레버뉴라고 처리한다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텍스 어카운팅은 목표가 이퀴터블 콜렉션 오브 레버뉴, 공평 과세인데 이거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세금 산정이 목표야. 뭐예요? 정확한 세금 산정이 목표라고. 그것은 24페이지에 거기서 또 나올 거야. 그때 가서 그런데 잠깐 스킵해보면 24페이지 보면 거기 이언 버빈스의 측정이라고 나와. 거기 보면 오브젝티브스가 나와요. 24페이지. 그럼 거기 뭐냐면 The Objectives of Accounting for Income Taxes. 세무 인컴 텍스의 버빈스의 회계의 목표는 뭐냐면 recognize 인식하는 건데 뭐냐면 텍스 페이어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면 뭐가 돼요? 지금 세금 내야 될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refundable for the current year. 뭐 이렇게 또 다시 받을 돈이 얼마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미래에 덜낼 세금이 얼마고 미래에 더 낼 세금이 얼마인가 이게 나오겠다. 그걸 DTA, DTL이라고 해.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이건 한마디로 하면 무식하게 하면 뭐다? 인컴 텍스의 목표는 정확한 단기 법인세와 이용 법인세를 측정해서 토탈 텍스 익스펜스를 구하는 것이 텍스 인컴의 목표예요. 인컴 텍스의 목표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한 세금 산정이 목표라고. 자, 다시 돌아와요. 그때가 다시 또 얘기하고. 자, 그러면 거기 인컴 텍스 형광펜. 인컴 텍스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 위해서는 그냥 캐시 베이시스 한다 그러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어요. 인컴 텍스가 꼭 캐시 베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따지지 말라고. 그냥 무슨 베이스로 한다 그러면 외우면 좋다? 캐시 베이시스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데 거의 다 풀려. 오케이? 우리는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지 여기서 논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논문을 따지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 합격하고 나서 관심 있으면 더 들어가서 공부하시라고. 응? 무슨 말이겠어요? 합격하는 게 장땡이야. 응? 이해갔어요? 장땡이 아니면 골대 아픈데 굿땡인가? 자, 그러면 거기 박스를 보세요. 박스. 우측에 보면 회계상 요구 나오는데 레버뉴, 레버뉴가 해당되는 텍스상의 용어가 텍서블이야. 거기 레버뉴와 텍서블을 형광배치를 해놔요. 텍서블이라는 말은 세무상에서는 이익이랑 같은 말이에요. 수익이랑 같은 말이에요. 회계에서 레버뉴에 해당되는 게 텍서블이에요. 반면에 그 익스펜스에 해당되는 말이 뭘까 그럼? 익스펜스에 해당되는 손금에 해당되는 말이 디덕터블이에요. 익스펜스와 디덕터블이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회계에서 레버뉴에서 익스펜스 보면 뭐가 될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이에요. earning before tax. 세전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세전 이익.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 때문에 세전 이익이 나오겠지. 이거 2인 사람. 맞는 거야 이거. 그러면 텍스에서는 뭐냐? 텍스에서는 taxable amount 마이너스 deductible amount는 형광펜 거기를 taxable income이라고 해요.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그 taxable income이 우리가 말하는 과표라 그래. 과표.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표. 이 taxable income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에다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건 세금이 아니냐. 왜? 그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은. 그러니까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에서 뭘 바꿔야 돼?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은 자료에서 주기 때문에 이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을 뭐로 바꿔야 될까? 텍서블 인컴으로 바꾸는 것이 있어. 그걸 갖다가 레콘실리에이션 그래요. 거기 큰 밑에 18페이지 밑에 보면 텍스 레콘실리에이션. 그 텍스 레콘실리에이션은 뭐다?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에서 텍서블 인컴으로 바꾸는 걸 갖다가 조정해서 바꾸는 것 갖다 우리는 텍스 레콘실리에이션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문제에서 프리텍스 어카운팅 인컴 해갖고 이게 얼마 줬냐면 1,000을 줬다고 보세요. 1,000. 이렇게 줄 수 있겠지. 여기다 세금 때리면 세금이 안 나와요? 왜? 이건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리콘실리에이션을 해야 된다고. 비용에서 서로 어긋나는 거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100이 조정됐고 마이너스가 200이 조정됐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텍서블 인컴에서 이게 900이 나오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다가 세율이 텍스 레이트가 30%다. 그러면 텍스 익스펜스가 270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알았습니까? 자, 여기다가 30% 때리면 270이 아니고 얼마 나오겠어요? 30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 배울 때 텍스 레이트라고 써 있는 게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용어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지
여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확한 말은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요 텍스 레이트는 어떻게 나올까? 이 텍스 레이트는 거꾸로 오면 텍스 레이트는 텍서블 인컴 분의 이걸 보통 텍서블 인컴 그래요. 텍서블 인컴 간단하게 과세 표준. 텍서블 인컴분에 뭐면 돼요? 텍스 익스펜스를 분해하면 이게 텍스 레이트지. 그럼 이게 뭐다? 900분의 270원이니까 이것이 30%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 레이트는 뭐 분의 뭐다? 텍서블 인컴 분의 텍스 익스펜스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은 EBT랑 같아요. earning before tax, 세전이. earning before tax 분의 tax expense. 요걸 한 거를 뭘 할까,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국산 말로 effective tax rate, 유효세율이라고 그래요. 유효세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뭐라 한다? 유효세율. 그럼 유효세율은 여기서는 몇 퍼센트가 될까? 유효세율은 몇 퍼센트 될까? 요거는 1000분의 270이니까 27%가 됐겠지. 따라왔어요? 따라왔어? 자, 그럼 요거 차이 나죠? 당연히. 그럼 여기다가 바로 27% 하면 세금 270 나오고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가 몇 퍼센트 갖고 세금 나오는데 그걸 이펙티브라면 빼고 그냥 텍스 레이트라지 관습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뭐를 써야 된다?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를 해야지 세금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다가 곱할 때는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간혹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뭐분의 뭐다? 공식을 외워놔야겠지. earning before tax 분의 tax expense야. tax expense인데 이 tax expense는 두 가지가 있어. 단기 법인세와 미래 낼 법인세가 따로 있다고. 그걸 갖다가 단기 법인세를 영어로 보려면 거기 current tax expense CT라고 형광펜. 단기 법인세. 그래서 단기 법인세 뭐 곱하면 뭐면 돼요? taxable income 곱하기 tax rate 하면 나오죠. effective tax rate가 뭐예요? tax rate지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단기에 낸 세금이고 단기 이후에 낼 세금 또 있어. 그걸 뒤에서 배울 텐데 거기 형광펜 DTE라고 해. DT. 이걸 국산말로 이연 법인세라고 그래. 그러면 토탈 익스펜스, 이 텍스 익스펜스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텍스 익스펜스는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 플러스 디퍼드 텍스 익스펜스 두 개를 합친 것이 이것이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야. 이거 토탈 텍스 익스펜스가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토탈 텍스 익스펜스는 뭐와 뭘 더한 거예요?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와 디퍼드 텍스 익스펜스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텍스 익스펜스 그러면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만 구하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뭘 더해야 돼? 디퍼드 텍스 익스펜스, DT도 있으면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없어도, 토탈의 말이 없어도, 지금 어떤 문제 주고 텍스 익스펜스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커런트 익스펜스만 딱 해갖고 그만 100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퍼드 텍스 익스펜스가 200이면 합쳐서 300입니다. 그런 것이 딩동댕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다, 이거. DT는 지금 설명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거기 형광펜,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는 뭐분에 뭐라 했어요?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는 거기 밑에가 뭐냐면, 형광펜, 프리텍스 파이낸셜 인컴이에요. 그걸 EBT라고 우리가 보통 했지, EBT. 거기 텍스 인컴은 안 돼요?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요건 텍스 인컴, 여기는 EBT예요. 차이는 알죠? 분모가 차이가 있어. 분모를 뭘 하냐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분모가 EBT, 회계상이 오면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가 되고, 텍서블 인컴, 과세 표준이면 텍스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맞죠? 그러면 우리 회계는 캐시 베이시스, 어쿠럴 베이시스. 회계는 어쿠럴 베이시스예요. 그러면 연도 말에 이거 270이 나왔어.
270 나왔으면 12월 31일자에 회계연도 말에 저널 엔트리 하면 어떻게 될까? 저널 엔트리 돈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지. 돈은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갔지. 그럼 차변에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 이거 계정 과목 죽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텍스 익스펜스야. 비용이야 비용. 비용이 270이고 여기 캐시하면 될까 안 될까? 캐시하면 안 되지. 왜?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럴 때 계정과목이 뭐냐면 텍스 페이어블 미지급 법인세 되는 거. 텍스 페이어블. 텍스 페이어블 270이라 이렇게 나오지. 이게 결산 시점에서 일단 비용을 잡는데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캐시라고 쓰지 않고 텍스 페이어블을 써요. 텍스 페이어블은 당연히 유동부채겠지. 내년도 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돈을 내는 날짜는 미국에서는 이 날짜가 그 다음에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언제다? 3월 15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텍스 납부일이 이날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 이때 텍스 페이어블 270이고 이때 뭐가 될까? 캐시 270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거기서 보시면 그래서 저널 엔트리 12월 31일 결산점에 크레딧에 뭐예요? 크레딧에 형광펜 텍스 페이어블이야. 텍스 페이어블. 그때 캐시가 나가는 게 아니야. 텍스 페이어블. 그 다음에 납부 시에 캐시가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텍스에 대한 기본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를 구하는 것이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까지는. 여기까지 지금 기본 컨셉이니까 용어가 알 수 있으면 되고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라는 컨셉을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된다. 이런 뜻. 알아놨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형광펜도 좀 돈이 있으면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덜 중요한 건 노란색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새 뭐 다이소 가니까 뭐 한 1,000원에 한 4개 주는데 4개, 5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배우자면 리콘실리에이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저기니까 앞으로는 요거에 해당되는 걸 제가 맨날 하는 걸 뭐냐면 그냥 갭상의 이익에서 갭이라고 표현하면 프리텍스 어카운트 인컴 또는 언비포 텍스를 제가 갭이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편해. 제가 익숙해져 갖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회계상의 레버뉴와 세무상의 레버뉴가 서로 항목이 안 맞을 수 있고 회계상의 익스펜스와 텍스상의 익스펜스가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4가지 종류를 써볼게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레버뉴, 그 다음에 익스펜스. 이익을 찾는 데는 레버뉴하고 익스펜스 2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케이스가 뭐냐면 자, 이런 거 있어요. 갭하고 텍스, IRS 상에 나면 여기서 1번, 2번, 여기서 1번, 2번 나오는데 레버뉴가 갭에서는 레버뉴가 아니래. 근데 텍스에서 레버뉴라고 있는 거예요. 텍스에서 레버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럴 수 있겠지. 또 갭에서는 레버뉴라고 하는데 텍스에서 레버뉴가 아닐 수가 있다고. 이런 거 있겠지. 비용도 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닌데 익스펜스가 아닌데 텍스에서 비용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갭에서는 비용인데 텍스에서는 비용이 아닌데 이런 4가지 케이스가 크게 있어요. 4가지 케이스. 이 이외에는 없겠지. 이 이외에는 없다고. 이 이외에는. 그럼 우린 지금 회계상의 이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텍서블 인컴,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구하려는 거라고. 그럼 기준이 뭐가 되냐면 요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놈에 맞춰.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 된다고. 요게 맞춘 거죠. 요게 지금 텍스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 그걸 갖다가 뭘 바꿔야 된다? 텍스상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안 잡혔고 여기 수익이 잡히면 수익을 더 줄여줘야 될까 늘려줘야 될까? 세금 계산할 때. 수익이 늘어나야 되겠지. 택상에 수익을 잡아준다니까. 비용에서는 회계상에 수익을 안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으로 했는데 택상에는 수익을 100을 잡으면 100을 플러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플러스 조정하는 거예요. 레콘실레이션이 플러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 왜 플러스 하는지? 그 반면에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할까? 플러스 할까? 빼줄까? 수익을 안 잡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조정. 이걸 레콘실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얘기하시라고. 세 번째 케이스는 더해줘야 될까 빼야 될까? 텍스는 비용 잡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야 되잖아. 그게 그럼 빼줘야 된다고. 반면 이거는 비용을 안 잡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걸 플러스 해준다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할 걸 플러스 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한다. 그러면 답이 잘못 나오겠지. 택서블 인컴이 잘못 계산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냥 애들 손목 비트듯이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원리만 알아라. 원리만.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케이스인데 요렇게 해서 재활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말로 다 써주겠지. 말로 다 써서 영어 말. 그 영어 말이 지금 박스에 있잖아요. 거기 박스에 보면 의의에 보면 텍스 레콘실레이션 뭐냐? 풀텍스 어카운트 인컴 회계상의 이익을 과세상의 이익으로 세무상의 이익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레콘실레이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알겠어요? 회계상의 이익을 뭘 컨버트 해준다? 세무상의 이익으로 컨버트 해주는 절차를 우리는 레콘실레이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프리텍스 어카운트 인컴이 지금 말하는 여기 문제에서 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EBT 또는 갭상의 이익이 얼마 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나오는데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1번, 그 옆에 써놔. 1번, 2번, 3번, 4번. 그게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해당되는 매칭되는 컨셉이에요. 매칭되는 컨셉인데 그렇게 했어. 한번 영어로 그게 이런 말 뜻인지 한번 잘 여러분들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 들 테니까. 거기 첫 번째 excess of taxable amount over book revenue가 1번 케이스야. 회계상에선 수익을 안 잡는데 텍스상에서 수익을 잡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 그걸 보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알 수 있을까? 이거 영어 같지가 않은데. 영어인데 하여튼 영어로 해석해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두 번째가 뭐냐면 excess of book revenue over taxable amount가 2번 케이스야. 그거는 마이너스 조정이야. 오케이, 이해 갔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쳐놔야. 그래서 이거랑 매칭 시켜놔야 된다고.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편하니까 요거를 3번, 요걸 4번 해놓고 여러분들 1, 2, 3, 4를 맺혀놓으란 말이에요. 1, 2, 3, 4를. 오케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나오면 그 영어가 어렵네. 처음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뭐라 썼냐면 excessible taxable amount over book revenu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더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텍스상의 이익이 크다는 거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거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해갖고는 이렇게 말이 쭉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헷갈려. 헷갈리기 백발백중 헷갈린다니까. 이거 영어도 아닌데 헷갈려. 그럼 저는 어떻게 푸냐? 저는 이렇게 해서 푼다고.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케이스 갭상의 이익하고 텍스상의 이익하는데 어디가 크대요? 텍스상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가상 숫자 여긴 0이고 여긴 플러스 100을 해봐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텍스상, 회계상 이익보다 텍스상 이익 크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0에다가 뭘 해야지 이게 플러스 100이 될까? 플러스 해야 될까? 마이너스 될까? 플러스 100을, 0에다 플러스 100을 해야지 플러스 나오겠지? 여기서 플러스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몰라도 되겠지. 영어로 주면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 줄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두 번 케이스 보자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어디가 더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회계상의 이익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썼어요. 갭상은 만약 갭상은 100인데 텍스상은 30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숫자 아무거나 그냥 쓴 거예요.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플러스해야 될까 마이너스 해야 될까? 어디가 크다고? 잘못했어. 어디 크다고요? 회계상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제로를 해보지. 그럼 이거 플러스 했을까 마이너스 했을까? 이렇게 가려면 레콘실리에이션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방법 공부할죠? 자, 세 번째는 보면 회계상의 북 익스펜스가 회계상의 익스펜스보다 세무상의 디덕터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비용은 앞에 똑같이 플러스면 될까 안 될까? 비용은 마이너스지. 수익이 플러스면 여기 안 보여도 마음 좋은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근데 보통 이걸 안 해도 이렇게 플러스라고 보여야지. 마음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데 마음 좋은 사람은 플러스가 보여. 근데 마이너스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3번에는 세무상의 비용이 많다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갭상에는 마이너스 100인데 텍스상에는 마이너스 30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뭐 이미 숫자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200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 갔어요?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어디가 더 비용이 크다? 회계상의 비용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갭상의 마이너스 400인데 여기는 텍스상에는 마이너스 100만인 거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플러스 됐겠지. 자, 여러분의 시험의 관건은 그 박스에는 문제를 보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조정인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무식하게?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가공 숫자를 넣으면, 숫자 문제 주는 걸 갖다 넣으면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 없다. 플러스 조정인지 마이너스 조정인지 찾아낼 수 있겠지. 오케이? 질문. 이해 갔어요? 이게 조정이죠. 세무 조정. 세무 조정은 회계상의 이익을 세무상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절차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 봐야 된다. 마이너스고 플러스 하면 답이 다 나오겠죠? 당연하지? 자, 필기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지문을 18페이지 박스처럼 주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게 문제를 쓸 때 꼭 그렇게만 주는 경우가 아니고 또 어떻게 줄 수 있냐면 19페이지 보면 또 4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4가지 케이스가. 여기는 거기 박스에 1번부터 똑같아. 1번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2번은 박스 2번을 표현한 거고 3번은 박스 3번을 표현한 거고 박스에 4번을 제가 매치시켜 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줬는데 거기 보면 비포만 있나요? 애프터만 있나요? 비포 할 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애프터 할 때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말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또 번역을 해드릴게요. 번역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해석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해석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뭐라 하냐면 택서블이 어딜까? 세무상에 before recognize for the book. 북에서는 인식하기 전에 텍스에서는 당연히 인식했다 이런 거지. 그 해서 그런 거야. 회계에서 인식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런데 텍스도 인식 안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회계상에서 수익을 인식 안 했는데, 인식하기 전에 텍스에서 인식했다 그런 거지. 그럼 이 말은 갭에서는 수익을 인식 안 했는데, 텍스에서는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자, 와 닿아요? 와 닿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 해야 될까 마이너스 해야 될까? 플러스 해야 되겠지. 왜냐면 0에다 뭘 더해야지 100이 나오니까 플러스 100에 조정을 해준다 이런 거지. 오케이? 요거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보면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 Taxable after recognize for the book. book은 회계야. 회계상에 인식한 후에 taxable이 일어났어. 그럼 어디가 먼저 일어나는 걸까? 그 1, 2번은 수익에 관한된 거예요. 수익에. 레버니라고 써놓았어. 1, 2번을 이렇게 해놓고 레버니 이렇게 써놓고. 3, 4번은 왜 그럴까? 거기 taxable이라는 말이 수익이랑 같은 말을 했지. 거기 3, 4번 디덕터블이라는 익스펜스랑 같은 말이겠지. 그 디덕터블하고 taxable에다 형광펜 칠해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왜 이런 말이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회계상에서 먼저 인식했다는 거예요. 2번을 보면. 그럼 여기 갭에서는 플러스 200회인데 아직 텍스에서는 안 오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번 케이스라고. 그럼 플러스 해야 될까 마이너스 해야 될까? 마이너스 200회 요거 마이너스 해야 되겠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3번 케이스 보면 디덕터블이니까 비용이 되는 걸 여러분 눈치채야 된다고. 비용인데 북에서는 아직 인식했다 안 했다? 비용을? 북에서는 안 했어. 근데 텍스에서는 인식했다고 이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갭에서는 인식하지 않았어 아직. 근데 텍스에서는 마이너스 300을 인식했다고. 그럼 플러스 해야 될까 마이너스일까? 이거는 마이너스 300을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이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상 숫자 넣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냥 다양하게 나오도록 지금 1, 3, 4 나오도록 만든 거니까. 4번에 보시면 회계에서는 인식했어. 회계에서 인식했던 건 아직 텍스에서 인식 안 했다는 거야. 말이 없어도. 그러면 4번엔 갭에는 마이너스 400 인식했는데 텍스에는 안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나오려면 플러스 400 해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찾는 것이 요 부호를 찾는 것이 키다는 거예요. 키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얘는 뭐 중요하지 않아. 얘는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비포가 될 수도 있고 애프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바꿔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응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18페이지 박스처럼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면 좋고 둘 다 알아둬야 돼. 오케이? 그런데 이러려니까 언제 뭐 그렇게 합니까? 뭐 처음에 배울 때는 바둑 처음 배울 때는 정석 배우지만 뭐 고수가 되고 어드밴스라는 마당에 이거를 맨날 이렇게 갖고 언제 시간이 다 나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아주 속성법을 제가 개발해 왔지. 속성법. 속성법이 뭐냐면 그 밑에 형광펜, 당구장 표시에 속성편. 여러분, 익스펜스인지 레본주는 알 수 있겠지. 계정강 보면. 인스트루먼트 세일즈 하면 레본주잖아.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하면 비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레본주가 플러스일까? 익스펜스가 플러스일까?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매칭시킨다면. 수익을 마이너스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수익을 꼭 마이너스 해야 된다 그러면 저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은 좀 조용히 나가야 돼. 저한테 악용하면 안 돼. 수익은 플러스겠지. 비용은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항상 뭐냐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익스펜스는 이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조정하면 돼. 레콘실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반면에 레버뉴는 플러스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조정해야 했단 말이야. 레콘실레이션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지. 근데 뭐든지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 예외가 있겠지. 예외가 있는데 요 익스펜스의 대표적인 항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텐저블 에셋은 디프리시에이션. 인텐저블 에셋은 뭐라 그래? 애모타이제이션. 내추럴 리소시스는 뭐라 그래? 디플리션. 이렇게 나오지. 그거 전부 다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외워놓으면 좋은데 감가상각 두 가지가 나와. 갭보다 텍스상보다 갭상의 디프리션이 클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갭상의 디프리션보다 텍스상의 디프리션이 클 수 있게 두 가지 케이스가 문제 준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도 우리가 이 방법 한다면 갭상에서 마이너스 100인데 텍스상에 마이너스 200 이렇게 문제 줄 수 있겠지. 어디가 커요? 아, 요거 300으로 해야 되겠다. 300. 갭상이 더 크죠? 그럼 이거 플러스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조정이니까? 플러스 조정이겠지. 마이너스 300에서 200으로 올리면 마이너스 200으로 뭐 해야 돼? 플러스 100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100을 해준다고. 플러스 조정이에요. 요런 경우는 플러스 조정, 요런 경우는 플러스 조정이라는 게 결론은 나왔지. 오케이? 반면에 텍스상이 크다는 건 뭐다? 이런 경우는 이러겠지. 갭상의 감가상각이 100인데 텍스상의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400이다. 그럼 이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거는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조정이지. 유력은 마이너스 조정이죠. 마이너스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겨놓으면 좋겠네. 문제에서 지문상에 텍스상에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거든. 텍스상의 감가상이 회계상의 감가상 크다면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이지. 비용은 더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조정이란 말이야. 오케이? 대부분 시험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익스펜스인데도 마이너스 조정이 나오는 케이스다. 이렇게. 익스펜스인데도 플러스 조정이 아니고 마이너스 조정. 예외가 있지 않아.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 필기하시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알아놓는다. 익스펜스는 다 플러스 조정인데 예외적으로 감가상각 경우에 텍스가 감가상각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조정이야. 오케이? 텍스가 작다면 당연히 플러스 조정인데 요게 예외다. 이게.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훨씬 편하지. 왜? 금방 나오지. 그걸 암기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 암기도 이렇게 적응하면 되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조정인 게 마이너스 조정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꼭 암기 안 해도 돼. 암기 안 하면 당신 시간이 걸릴 뿐이야. 겁먹지 말고. 지금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겁주는 거예요? 겁준다고, 제가. 놀라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됐습니까? 아, 그러면
비용에서 예외가 이게 하나 있다면 레버뉴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 레버뉴에서 예외. 예외는 뭐냐면 렌트 인 어드밴스. 선수 렌트를 받은 경우. 또 로열티 인 어드밴스. 요 두 개는 수익인데 요 두 개는 수익인데 플러스 조정을 해. 플러스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수익인데 플러스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 계정 과목인데, 수익 관련된 계정 과목인데. 근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높아지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니까 레버뉴 전부 다 마이너스 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아까 텍스는 어쿠럴 베이시스, 캐시 베이시스. 텍스는 캐시 베이시스라고 했잖아요. 이건 인 어드밴스가 미리 받은 거야, 렌트료를. 그럼 렌트료를 뭐를 받았으니까 이런 거, 로열티를 미리 받은 거라고.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갭에서는 이익을 잡을까 안 잡을까? 미리 받았다고 했어. 회계상에서는 이익을 안 잡고 있다고. 근데 텍스상에서는 캐시 베이스니까 돈이 들어왔나 안 나왔나? 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자마자 수익을 잡는다고. 그죠? 텍스는 현금 베이스니까. 꼭 그런 거 아닌데 시험 위해서는 그냥 캐시 베이스라고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가 맞았을까? 이거는 플러스 100해서 플러스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조정. 그러니까 이런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렌트 인 어드밴스나 로열티 인 어드밴스는 플러스 조정. 또 하나 디프리시에이션은 텍스상의 디프리시에이션이 큰 경우는 비용이지만 마이너스 조정. 나머지는 전부 다보다 비용이면 플러스. 수익은 마이너스. 이제 알겠지? 왜냐면 계정 과목 보고 이게 수익 계정 과목인지 비용 계정을 모르면 어드밴스를 같이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다 현관펜 칠해내야겠지, 지금. 속성법 밑에 익스펜스는 마이너스면 거기 현관펜 가산 플러스. 이 레버뉴는 플러스니까 차감 조정. 알겠습니까? 근데 디프리시에이션은 거기다가 제가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디프리시에이션, 갭상보다 텍스상의 디프리시에이션이 큰 경우는 마이너스 조정.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조정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지. 요거 하나가 예외라, 요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나중에 조정할 때 무식하게, 이게 비용이니까 플러스입니다. 수익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래서 또 와야 돼. 그거 왜 플러스죠? 그럼 골치 아파. 저 다 가르쳐줬잖아, 지금.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줬지. 근데 저 몰라라 그러면 골치 아픈 거지. 예? 이해 갔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그냥 쭉쭉쭉 나가겠지.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렸어요. 제가 분명히 이해했어요. 또 질문. 자, 그러면 19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영어로 돼 있는 표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발음 좋은 사람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 앞에 학생. 뭐라고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영어 발음 좋네. 저는 영어 발음 나쁜데. Estimated tax payment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 말로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전년도에 법인세 얼마를 하프, 절반을 금년도에 중간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운영에 원활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12월 30일 받으면 12월 30일 했고 3월 15일 받으면 그 중간에 10월 달도 되면은 국가가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9월 달 돼서 3월 15일 날 낸 다음에 9월 15일 되면 전년도에 만약에 1,000억을 냈으면 전년도에 500만 운선 내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그러겠지. 그러겠죠? 그걸 갖다가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그러지 않고 영어를 Estimated Tax Payment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하는 걸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회계 일생을 제가 해볼게요. 회계 일생을.
텍스 익스펜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1월 1일 날 창업을 했어요. X1년도 1월 1일 날 창업했어. X1년도. 그래서 12월 30일 됐겠지. X1년도 했어. 그랬더니 이때 뭐냐면 텍스 익스펜스가 계산했더니 1000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 1000.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1000이 나왔겠지. 그러면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했을까? 텍스 익스펜스 1000, 텍스 페이어블 1000 이렇게 회계처리 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뭐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오게 되면 X2년도 가서 X2년도 3월 15일 날 뭐가 나와요? 납부해야 되겠지. 납부. 돈을 납부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나냐면 이때 텍스 페이어블 1000, 캐시 1000 이렇게 나오겠지. 요까지 그냥 양념이에요. 그냥 그렇죠? 특별한 거 없어. 그러면 요거부터 6개월 뒤에가 언제냐면 9월 15일 날 이때 돈이 없어. 이때 돈 받아놨으니까 국가에서 이때가 다 쓰니까 돈이 없어. 이때부터 쓸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니네들 여러분들 전년도 낸 거에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한번 미리 내줘. 그래. 그게 중간 예납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1000이니까 이게 얼마 낼까? 이때 500을 미리 내준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Estimated Tax Payment 그래요. 법에서 중간 예납. 됐습니까? 그럼 이때 회계처리를 잘 보시라고. 요때 비용 처리하면 대가 안 대가? 요때 뭐예요? 돈은 500이 나갔지. 근데 이때는 비용가 아니까. 아직 비용이 아니야. 발생 안 했어. 돈을 먼저 냈어. 비용을 먼저 낼 때 그때 회계까지 뭐예요?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을 영어로 prepaid expense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는 텍스니까 세금을 먼저 냈으니까 prepaid tax expense 그러겠지. 그냥 prepaid expense에도 큰 차이는 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prepaid가 중요해. prepaid. 그러니까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자산을 잡는다. 자산이다. 미리 냈으니까 나중에 그 효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prepaid tax expense 해갖고 500 이렇게 나오겠지. 뭐다? prepaid가 중요해. 그래서 거기 20페이지 보면 기말에 중간 예납 시에 대비세 몰았어요. 거기 형광펜. prepaid tax expense 거기 형광펜 있어요? prepaid tax expense. expense는 지금 빼먹었어요. 거기 expense예요. prepaid tax. 오케이. 선급 비용의 tax expense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뭐가 될까? 12월 31일이 도래했어. 12월 30일 길산이. 그때 했더니 세금이 2,000이에요. 텍스 익스펜스가. 텍스 익스펜스가 2,000이야. 그러면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이때 회계처리.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이때 회계처리. 이때는 발생 중이니까 텍스 익스펜스가 얼마일까? 2,000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텍스 페이업을 2,000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바보지. 왜? 자기가 지금 2,000 내야 돼? 미리 낸 게 있잖아. 얼마 냈어? 500.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 페이블은 1,500하고 여기 프리페이드 500 이렇게 나온다고. 500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간혹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 뭐냐면 요때 12월 30일 날 프리페이드 텍스 페이어블이 얼마냐 나온다고. 그러면 텍스 페이블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텍스 페이어블은 텍스 익스펜스 마이너스 프리페이드 텍스 익스펜스를 차감하면 이것이 텍스 페이어블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서 간혹 텍스 페이어블을 물어보면 딱 뭐가 있나 눈치껏 찾아봐야 될까? 프리페이드라는 말은 안 주고 estimated tax payment가 있나를 봐야 된단 말이야. 요거를 영어를 모른다? 요렇게 주질 않고 이걸 모른다? 요거 대신에 모른다? estimated
텍스 페이먼트가 얼마인가를 찾아서 바로 적절하게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텍스 페이블을 물어보면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그게 있어야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없으면 싱거운 문제지. 문제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싱거운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트릭이란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써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20페이지 보면 중간 연합시 프리페이 텍스 페이블이고 그 다음에 기말에 거기 형광펜이면 텍스 페이어블의 형광펜. 텍스 페이블 거기다 뭐다? 텍스 익스펜스 마이너스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를 차감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납부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이거는 신고서 안 나오고. 왜? 그 다음에 요게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 때는 3월 15일, 그 다음에 15일. 요 때는 텍스 페이어블 1,500, 캐시 1,50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이거는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 12월 30일자 텍스 페이어블이 얼마냐 그런 문제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거기 20페이지 저널 엔트리 할 수 있다 없다. 저널 엔트리에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기말 시점에 텍스 페이어블이 형광빛을 놓고 그걸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나온다고. 다른 건 안 나와. 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은 뭐다? 그냥 나올 것만 딱 100% 찍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또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브로드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안 나오는 거는 그냥 10번 갔는데 한 번 나올 거 말 거는 거 그걸 다 외우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운에 맡겨요. 여러분. 너무 다 맞추면 문제 낸 사람의 출제자의 예의에 버거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가끔 소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언제 그것까지 다 하겠어. 한 85점에서 합격하면 제일 좋지. 뭐 100점 한다고 더 뭐 취직한다 더 좋을까? 그런 거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어. 근데 너무 또 그냥 다 난 75점이니까 76점 맞지. 그거다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웃자고 한 얘기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를 풀 것어요. 예제를 푸는데 자, 프리텍스 파이낸셜 인컴 회계상이 이게 10만이야. 이거 갖고 세율 40% 들고 갖고 세금이 44만 원 그럼 대가 안 될까? 택도 없지. 이건 텍서블 인컴이 아니고 프리텍스 파이낸셜 인컴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거기 텍스 이지엠트 레버뉴가 뭔지 모르는데 레버뉴예요? 익스펜스예요? 4만이. 레버뉴가 있죠? 그럼 이거 플러스 조정해야 될까? 마이너스 조정해야 될까? 마이너스 조정이지 레버뉴니까. 이해 갔어요? 아니 몰라도 레버뉴니까 마이너스 조정이잖아. 그 다음에 익스펜스가 2만이 있어요. 10만 중에 2만이 포함됐어. 이거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지. 그럼 플러스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조정이니까. 플러스 조정이 여기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딱 본 순간에 모르지만 뭐 여기 EBT가 10만이 있는데 여기 수익이 4만이니까 마이너스 4만 이렇게 조정해 준다겠지. 비용이 2만에서 비용이 2만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이거는 뭐 몰라도 조정하지. 여기 디프리시에이션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렌트 인 어드밴스도 아니고. 그럼 이거 조정할 수 있다 없다? 끝난 거야. 몰라도 끝난 거란 말이에요. 몰라도 끝나. 계정가는 몰라도 돼. 수익액. 자, 그럼 텍서블 인컴이 얼마일까? 텍서블 인컴이 8만 찰 수 있다 없다? 여기다 뭘 해야 된다? 여기다가 세율이 몇 퍼센트 알았어요? 40%. 40%. 그럼 이거 32,000이 텍스 익스펜스가 됐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별것도 아니네. 그럼 별것도 아니야. 세금 별것도 아니지. 이거 갖고 뭐 이게 배워. 나 같으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장난하는 거지. 안 그래? 장난하는 거지 뭐. 세무조정. 됐어 안 됐어요? 됐지. 그럼 이거 기말에 가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 밑에 형광펜 문제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가 얼마 있어요? 만이 있다 그러지. 만. 차였어? 만 있어. 그럼 기말에 회계 처리가 가서 여기 텍스 익스펜스가 32,000.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가 만. 그러면 텍스 페이어블은 얼마일까? 22,000.
22,000. 오케이? 그러니까 9월 15일 회계차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기말 시점에 텍스 페이어블이 얼마냐 찾는 거예요. 22,000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졸려요? 재미없어서? 그러면 졸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내자고요. 우리 문제지 15페이지에 1번 A, B, C, D 위에 뭘 물어보나요? 거기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 찾았습니까?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는 공식을 딱 먼저 알아내요. 공식 뭐분의 뭐다? EBT분의 텍스 익스펜스지. 그럼 한번 직접 풀어보시라고. 세전이익이 20만이 여기 뭐가 들어온다? 레버뉴가 2만이 포함되어 있고 프리미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프리미엄은 익스펜스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지? 보험료니까 보험료를 프리미엄을 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그 익스펜스랑 같은 말이에요. 보험료에 보험료. 그럼 플러스료니까 마이너스료니까 여러분 알겠지? 시간 더 드려요? 한번 풀어볼까? 이거 보면 문제 보면 EBT가 얼마나 줬습니까? 20만 원 주어졌나요? 이 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근데 항목인데 모르는데 하여튼 포함되는 게 뭐냐면 거기 인터스 레버뉴가 2만이 포함됐어요. 그죠? 그게 수익이니까 마이너스 2만 해야 되겠지. 왜 마이너스에 수익도 빼주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비용이라고. 비용이 얼마 포함됐어요? 많이 포함됐죠? 비용이 어떻게 돼? 비용이가 플러스야 그냥. 이거 플러스. 뭐 이유가 없어. 그럼 끝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텍스블 인컴이 19만 나오겠지요. 세율 몇 퍼센트 났어요? 세율이 30%야. 그러면 텍스 익스펜스가 5만 7천이라고. 그러면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는 EBT분의 텍스 익스펜스니까 20만 분의 5만 7천이니까 28.5%입니다. 이게 답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산수. 오케이? 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나오면 숫자만 바뀌어요. 여기 지금 문제지는 기출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나고 이걸 다 풀었으면 지겨우면 뭘 봐야 된다? 백커치를 보란 말이에요. 백커치. 그 AP 문제, AP는 박석진 선생님이 아주 잘하니까 박석진 선생님. 제 건 듣지 마세요. 얘는 뭐 좀 제 것보다는 박석진 선생님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난 돈 많이 돼, 뭐. 내 거 안 줘도 되지. 오케이? 농담이고. 오케이, 알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시라고. 2번을 보니까 A, B, C, D에 뭘 물어봐요? 거기 밑줄, 인컴 텍스 라이빌티 물어봐요. 인컴 텍스 라이빌티 뭐 이게
인컴 텍스 라이빌리티는 텍스 페어블을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텍스 페어블. 그럼 텍스 페어블을 물어보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문제에서.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아, 거기 7만 원의 놈이 있구나. 7만 있으면 텍스 스펜서 찾은 다음에 그걸 빼는 것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분개를 몰라도 되겠지. 분개를 몰라도 답이 나오겠지.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 회계상익이 80만 원인데 개인이니까 레본이랑 같은 말이죠. 35만 원 더해줄까 빼야 될까? 빼야 되겠지. 개인이니까. 그 밑에 디프리시에이션은 어디가 커? 텍스가 커요? 회계가 커요? 텍스가 크다 그랬죠? 텍스가 크면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럴 때 딱 외워서 마이너스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정답수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아, 텍스상이 감가상이 많으면 마이너스구나. 그걸 딱 암겨야지. 아, 9구단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 9구단 못 외워도 돼. 9호 오면 9를 5번 더 하면 돼. 그래도 나온다니까. 아이, 그거 못하나? 나오네. 못하면 못 내면 그냥 5번 더 하면 되네. 9. 그러면 45구나 나오는 거지. 근데 암기하면 9, 45 한 번 나온다는 거지. 아이, 그걸 꼭 외우라는, 왜 외우라요? 장 선생님은. 아이, 네. 여러분 골탕이라고 내가 외우게라고 했어요? 다 몸에 이로우니까 외우라고 했지.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알았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텍스 페이블을 물어보면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가 거기다 써놔. 텍스 페이블 물어보면 에스티메이트가 있는지 찾아볼 거 어떻게. 아, 이것도 한 달 지나면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저기인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거짓말 아니고. 아, 제가 여러분들 저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한 달만 지나면 생각이 없어, 이게. 그렇게 써놔서 자꾸만 써놓고 그래야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율이니까 찰 수 있어 없다. 그럼 이것도 직접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보면 EBT가 얼마예요? EBT가 80만이 나오는데 여기 개인이라고 나왔으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조정해야 되겠잖아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35만 원 마이너스 조정. 왜? 개인이니까 마이너스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디프시에이션인데 텍스가 갭보다 크니까 이때 마이너스야 무조건 암기가. 그럼 얼마 한다? 5만이 해겠지. 5만. 그러면 40만이니까 세율 몇 %예요? 30%. 그러면 이게 텍스 이스펜스가 12만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에스티메이트드 텍스 페이먼트 얼마였어요? 7만을 차감해주면 되겠죠? 차감해주면 이것이 텍스 페이어블 5만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 5만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어드밴스에서는 회계처리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특정 금액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비용이나 수익 그런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텍스 페이블 물어봤지만 회계 처리는 이해만 돕는 거지 시험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공식처럼 외우면 뭐다? 텍스 페이블은 텍스 디펜스에서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트를 차감하면 그것이 텍스 페이블이다 이렇게 암기놓으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저널 엔트리 몰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터 같은 게 막 해고 저기지 어드밴스는 그냥 제가 허락한 대로만 하면 편해요. 개정 과목 잘 몰라도 돼. 아까 제가 저도 잘 몰라 어떤 거는. 그게 뭐예요? 그냥 텍스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 알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레버뉴하고 뭐 인컴하고 차이 뭐 구하는 거 레버뉴나 K나 인컴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드밴스는. 그게 중요하죠. 왜? 시험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배워서 뭐겠어요? 아예 알면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이번 문제 두 번째 이번 문제에서 보면 그 gain on involuntary conversion이라는 말이 있던데 예. 그거 혹시 한국말로 하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좋은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발런터리가 뭐예요? 자발적이 비자발적이에요? 비자발 컨버전이 뭐냐면 몰수예요. 비자발적 몰수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저기 용인에 땅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도로를 냈어. 도로를 놨는데 옛날에 평당 10만 원 샀는데 이게 100만 원 갔어. 그러면
장부상 한 평당 얼마 이익 볼까? 90만 원 이익 보겠지. 근데 이게 자발적이 비자발적이? 비자발적으로 몰수를 당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게 비자발적 몰수이익이에요. 인발란트, 비자발적이 몰수, 수용이익, 수용. 몰수보다 수용이 더 정확해. 수용. 정부로 해서 땅이 수용했다는 뜻. 꼭 이런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시험시험에 그래요. 그리고 뭐 나중에 퍼머넌트 디퍼런스에 나오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략한 거예요. 또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오케이? 나중에 좀 기다렸으면 제가 할게요. 미리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뭘 거냐면 시험 문제 그게 잘 안 나와서 빼버렸네. 제가 21페이지 그 퍼머넌트 디퍼런스 그 원래 옛날에는 제가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제가 빼버렸어요. 괜히 안 나오는 거 같고 머리 아프게 할까 봐. 지었다 할 거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텍스의 가장 기본적인 커런트 텍스 익스펜스, 단기 법인세와 단기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가 있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거기에 뭐가 추가됐다? 법인세 중간 내납이라는 게 포함됐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가 분모가 뭐냐? 분모가 회계상의 이익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쉬었다가 7분만 쉴 거예요.